조승사자, 조은석 특검 다음 타자로 건풍기 특검이 러쉬를 시작했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가지수가 많은 16개 의혹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는데요. 특히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에 대해 포괄 계좌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부 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한 계좌는 200여 개, 특검은 최대 150일인 수사기간에 김건희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영장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보는 포괄 계좌 압수수색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상한 계좌마다 하나씩 영장을 청구하다간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이 포괄영장 발부에 엄격하기 때문에 핵심 인물과 시기를 최대한 특정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과 긴박함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봐도 사람인지라 사실 내란 특검에 가장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 두창이가 왜 코너에 몰렸는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 쪽에서는 윤석열 씨 측에 이제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해라라고 이제 재출석 통보를 한 상태고요. 윤석열 씨 쪽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소환 날짜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씨 쪽에서 요청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7월 1일로 통보가 돼 있는 이 날짜에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검이 추가 대응을 한다는 얘기인 건데요. 오늘 오후 4시쯤에 윤석열 씨 쪽에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거를 변호인 쪽에 통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따르면 어쨌든 내란 특검 쪽에서는 날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씨가 출석하는 걸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이 다시 이제 윤석열 씨 쪽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내일 날짜에 맞춰서 출석을 할지 혹은 불출석할지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날짜 조정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날은 뭐 지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서 내일 안 나오게 되면 검찰의 출석 통지를 거부하고 그냥 불출석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영 특검보가 추가로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만약에 내일도 출석에 응하지 않게 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 중에 특정 일자를 또 추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재소환 통보를 하고 나서 그러고도 안 나오면 이제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비롯해 이제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 그 재출석 소환 요청을 윤석열 씨 변호인단 쪽이랑 조정을 하는 모양새가 되게 되면 뭐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조정을 요구한다든지 뭐 혹은 매번 소환 통보를 할 때마다 다시 또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계속 좀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박지영 특검보가 밝힌 대로 하자면 내일은 윤석열 씨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중에 세 번째 소환을 통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때도 만약에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뭐 윤석열 씨 쪽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통보 일자를 정해놓고 이 날짜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뭐 피의자 쪽이랑 조율이 가능하긴 한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례인 것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다가 이제 취소돼서 석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들하고는 이제 상황이 좀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 혐의들도 뭐 일반적 피의자에 비해서는 좀 중범죄들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기 때문에 형량도 세고 그리고 이제 범죄의 중한 정도도 좀 이제 심각한 범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윤석열 씨가 다른 피의자들 뭐 이를테면 이제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뭐 다른 사람들은 생업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뭐 별도의 직장을 다니는 상태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직업 없는 무직이죠. 뭐 평범하게 그냥 집에 있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윤석열 씨가 공적인 자리에 나왔었던 모든 중계 화면 중에서 가장 빠른 걸음걸이로 이제 지나쳐 갔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 주말 동안에도 계속 좀 특검과 윤석열 씨 측의 줄다리기는 이어지긴 했습니다. 첫 번째 소환 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받은 거의 뭐 최초의 정식 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전에 검찰이나 뭐 이제 공수처의 조사에는 제대로 응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같은 경우도 조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조사는 1시간 만에 끝이 났고 예. 오후 조사는 일단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이어가기로 했었는데 윤석열 씨 쪽에서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좀 버텼기 때문에 예. 대기실에서 한 4시간 정도를 그냥 버텼고 서너 시간 정도를 버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윤석열 씨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특검 소속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박창환 총경이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윤석열 씨 쪽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굳이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윤석열 씨 쪽에서 봤을 때는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해를 받은 쪽이고 박총경 쪽은 이제 가해자가 된다. 가해자의 조사를 피해자가 받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제 이런 예.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특검 쪽에서 주말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는 애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예. 그냥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인 거고 압수수색이라고 윤석열 씨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김성훈 전 차장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애초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하는 경찰의 이제 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총경이 압수수색에 관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 쪽에서 주장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네. 거고요.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이 무척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저런 언론 플레이에 우려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재벌 총수, 대학 교수, 정치인 등을 다룰 때 쓰는 방식이 딱 윤두창처럼 저렇게 잡범 다루듯이 취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시작은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이나 혹은 초임 검사가 들어가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면 피의자들은 모욕감 혹은 자괴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멘탈이 나간 이유는 조은석 특검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심지어 검사도 아닌 총경 출신 경찰이 조사실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런 방법은 지가 검사일 때 늘 쓰는 수법이었으니 그 방법으로 당해서 어제 새삼 더 빡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도 본인의 경험상 말입니다. 반드시 참교육을 당해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평생 괴로워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오늘만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